여러분, 고구마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있던 고구마가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욱 주목해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못된 고구마 섭취 방법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를 잘못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고구마 섭취법만 따라하시면 고구마가 가진 놀라운 효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당뇨 예방, 변비 해소는 물론 다이어트까지 모두 고구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고구마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조리법과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나요? 또는 생으로 드시나요? 자, 그럼 먼저 고구마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하면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고구마에는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약 28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이는 밥반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구마를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면 혈당 지수가 무려 9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백미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생으로 먹거나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심각한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더 심각한 것은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경우입니다.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고구마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높은 식이섬유는 소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고구마를 다른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거나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궁합이 나쁜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모두 고구마를 잘못 섭취해서 생기는 것일 뿐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이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무려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고구마는 반드시 찜기에 쪄서 드셔야 합니다. 찌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찜기에서 고구마를 찔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 정확히 25분간 쪄야 합니다. 이는 고구마의 전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5분보다 덜 익히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찌기 전에 반드시 15분간 찬물에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표면의 미세먼지와 농약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찔 때 수분 흡수가 더 잘 되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자를 때는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른 손가락 두께 정도인 2cm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골고루 전달되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구마 껍질을 제거하시는데 사실 고구마 껍질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죠. 물론 껍질째 먹을 때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고구마를 찐 후에는 반드시 10분간 식혀주셔야 합니다. 이는 고구마의 전분이 안정화되는 시간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혈당 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마를 찌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고구마의 효능을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찔 때 생강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놀랍게도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30%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고구마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찐 고구마에 약간의 들기름을 발라보세요.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고구마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약간의 계피가루를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고구마를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찐 고구마를 으깨서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포만감도 높여줘서 다이어트 효과도 높일 수 있죠. 특히 고구마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은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두뇌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소화장애나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구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의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와 우유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에 우유를 부어 드시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매우 더뎌지고 심한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나나입니다. 고구마와 바나나는 모두 칼륨이 매우 풍부한 식품인데요.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고구마를 드시고 바로 찬물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찬물은 고구마의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와 알코올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알코올의 흡수를 촉진시켜 취기가 빨리 오를 수 있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구마와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고구마의 영양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와 설탕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달달한 고구마의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고구마와 피해야 할 음식 조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고구마는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고구마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와 최적의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소화력이 가장 왕성하고 영양소 흡수율도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 식사 때 과식을 막을 수 있죠.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운동 전후입니다. 운동 1시간 전에 고구마를 섭취하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분해되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죠. 하지만 절대로 저녁 식사 대용이나 야식으로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취량인데요.
한 번에 먹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 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양이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최대 300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고구마는 매일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음식을 매일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우리 몸이 특정 영양소의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고구마의 적절한 섭취 시간과 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고구마로 만드는 특별한 건강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과 미용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안티에이징 고구마 스무디입니다. 찐 고구마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약간을 우유 대신 두유와 함께 갈아주세요. 여기에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청소부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찐 고구마를 으깨서 브로콜리 새싹, 아보카도와 함께 올리브유로 버무려 주세요. 여기에 호두를 잘게 다져 뿌려주면 됩니다. 이 조합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주목해 주셔야 할 것이 디톡스 고구마 수프인데요. 찐 고구마와 당근, 샐러리를 함께 갈아서 약간의 생강즙을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 수프는 간 건강에 매우 좋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고구마를 강황가루와 함께 조리하면 항염증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을 위한 고구마 오트밀 그래놀라도 있습니다. 찐 고구마를 으깬 뒤 오트밀과 섞어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이것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포만감도 높고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고구마 에너지볼 레시피도 있는데요. 찐 고구마와 대추야자, 견과류를 함께 갈아서 동그랗게 만들면 됩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건강 간식이 되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고구마 레시피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고구마를 활용한 놀라운 미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 피부팩입니다. 찐 고구마를 으깨서 꿀 한 스푼과 섞어 얼굴에 바르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비타민어와 베타카로틴이 피부 재생을 돕고 꿀의 보습 효과가 더해져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고구마의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뒤 녹차가루와 섞어서 팩을 만들어 보세요. 고구마 껍질의 항산화 물질과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만나 피부 진정과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고구마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찐 고구마와 요구르트를 섞어 팩을 만들면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 잡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미용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고구마를 이용한 모발 팩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찐 고구마를 으깨서 달걀 노른자와 섞은 뒤 두피에 발라주면 모발이 한층 윤기나고 건강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고구마의 미백 효과인데요. 고구마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미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구마는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이제는 고구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먹고 난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는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적은 분들이 갑자기 고구마를 많이 섭취하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를 먹을 때 생강차나 계피차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차는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고구마로 인한 혈당 상승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분들은 고구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입 주변이 가려움을 느끼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를 너무 자주 먹으면 베타카로틴 과다 섭취로 인해 피부가 노란빛을 띨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는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용적인 측면에서 신경 쓰이실 수 있죠.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고구마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마의 부작용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고구마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황금률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반드시 찜기에서 25분간 쪄서 드세요. 찌기 전에 15분간 찬물에 담가두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소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구마는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저녁이나 밤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을 기억해 주세요. 생강, 계피, 들기름, 견과류는 고구마의 효능을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반면 우유, 바나나, 찬 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섭취량입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 약 150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도 시도해보세요. 안티에이징 스무디, 혈관 청소부 샐러드, 디톡스 수프 등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찐 고구마와 꿀을 섞어 만든 팩은 피부 재생과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을 100%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